흔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뭘 물건을 안 아껴 쓰고 물 펑펑 쓰고 뭐 하고 하면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아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껴 써야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게 간절하잖아요. 우리도 석유가 좀 났으면 좋겠다. 산유국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미국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산유국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초라고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질이 매우 좋은 그런 석유다 하는 그런 결과도 판명이 되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최대 매장 가능성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숫자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시가 만약 개발되면 경제적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는 게 얼마냐? 그런 게 굳이 말씀드리면 2,200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 대박 사건이죠.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440조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지금 산유국으로서의 기대감이 막 바짝 커지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140억 배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예, 저도 이게 뭐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되는 그런 숫자가 아닌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양이 천연가스는 29년 동안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 석유는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9년, 4년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 140억 배럴의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그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했는데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45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 5배면 최대 226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지금요. 억소리가 아니라 이제 경제적 가치만 따지면 억소리가 아니라 조소리까지 천조소리가 막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이건 아직은 추정치고 개발도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걸음마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앞서 영상 보면 김현일 평론가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유국 기대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70년대에 우리가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또 70년대 말에 들어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기름 한 방울이 안 나는 나라들은 이 산유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간절히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온다 내지는 뭐 제7광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륙분 개발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름을 빼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실화되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산유국에 대한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산업자원부 그 장관의 말을 빌자면은 지금 이 가능성이 한 20% 정도의 비율이라고 해요. 20%라고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저 포항 앞바다에 심해 1km 정도의 그 깊은 바다에서 8광구와 6-1 광구, 북구와 중동구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네. 성공 확률 20%로 보면 시추공을 한 타공하는데 1,000억 원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5번 정도 뚫어보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 가능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20%라고 하면 너무 비율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현존하는 가장 큰 가스공이라고 하는 가이아나 광구에서는 처음에 7%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0%라고 하면 상당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해저 탐사의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네. 만약에 2027년이나 28년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한 7, 8년새 그러니까
2035년 정도가 되면은 그 뒤로 한 30년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성 여부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는지 그 추정치하고 뭐 경제성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일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 계획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연말쯤에 뚫는 작업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게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으니까 그럼 건져내면 될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소 1km를 저 깊이 뚫어야 돼요. 뚫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뚫어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번을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뚫는데 1,00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000억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무슨 얻은 것도 없어요. 물론 가능성은 14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인데 보세요. 이 소식에 지금 우리는 기대감도 막 들뜨잖아요. 정치권도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를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확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전문 기관이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어찌 보면 대통령이 직접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걸 발표할 정도로 우리가 산유국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발표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 여당에서도 뒷받침 목소리가 나온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여당과 같이 반색하는 분위기일까요? 우리도 이제 산유국 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일까요? 야당의 분위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로 내려가고 부정평가가 70%가 되니까 좀 급했지 않는가. 예. 그래도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테니까 꼭 석유야, 가스야 좀 나와라, 나와. 그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급하다. 지지율이 21% 정도까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반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나 시추공을 뚫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모두 야당이 뭐 전체 회의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번 발표가 좀 의도가 깔린 것 같다. 정부의 어떤 의도가 깔린 것 같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비판하는 기류가 더 강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번 발표가 하락세인 지지율 전환을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발표한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제명인의 말을 통해서 이 물리탐사 작업 계약이 21년 3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윤 대통령이 이토록 난리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추 결과가 이제 워낙에 이제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 보니까 석유공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인 기류가 이번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침체되어 있는 아주 이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 쇼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의도가 깔려 있다 폄하 그걸 넘어서 약간의 표현 방식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비아냥 정도 분위기도 느껴져요. 지금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엑스포 때도 그랬습니다만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뭔가 국가적인 사업 내지는 국가적인 행사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되지 않을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전체 다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정도의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좀 안 됐으면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비아냥거리는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이건 국가적으로 누구나 다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차분히 지켜보고 그 네.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인데 벌써부터도 이것을 지지율과 연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급급한 것은 글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놓고 이 국민의힘 여당과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뭔가 상반된 분위기예요. 뭔가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야당은 보는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해역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시추를 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거나 아니면은 매장량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상업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만큼 무게가 실려 있고. 뭐 정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20% 남은 것은 굉장히 좋은 확률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석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충분히 이게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경제성이 나오느냐는 거거든요. 아마 그게 중요할 거예요. 경제성.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한 번 뚫는데 1,00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채굴 했을 때, 캤을 때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즉 본전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전문가들은 경제성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일단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